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약 20년 전에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구매한 그 실탄 개수는 그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행에 요번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실탄 개수는 86발입니다. 일부는 장전되어 있고 일부는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왕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인천 송도에서 아주 충격적인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살해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직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또 유족의 그 입장하고 네. 지금 그 살인 용의자의 입장하고는 또 상당히 간극이 좀 큰 내용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살인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 가정 불화를 얘기를 했지만 네. 유족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생활비가 지급되다가 예. 뭐 끊어진 점을 하나의 불만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족 입장에서는 이 가족 그 회사 자체의 지원도 아니었고, 네. 이게 상당히 간극이 좀 큰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생일날 초점을 맞춘 것은 아마 이 살인 용의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많은 가족이 그 모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그 다중 살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그런 날로 디데이로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해를 할 목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생일날은 아들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이 다 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본다면 아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본인의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라든가 그 존재감 자체가 상실되게 된 것이 바로 나의 가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응징과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공산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1인이 아니고 다수를 살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족 몰살, 또는 예. 가족 학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런 계획을 한 것 같고요. 또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그 가방 안에 사실은 사제총 그 한 점, 두 점이 아니고 예. 무려 11점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량의 살해를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와 또 날짜도 정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예.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범인과 유가족 측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뭐 가정 불화였다, 아니다. 돈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문제 없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 살인죄에 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경위와 관련해서 당초에 이 피의자가 얘기했던 부분은 가정 불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생활비를 내가 가족회사의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고 300만 원씩 받았었는데 이게 끊겨서 이와 관련해서도 불화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 가정 불화가 없었다. 당시에도 생일 잔치를 할 만큼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300만 원이 끊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굉장히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했었고 끊긴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서 결국엔 이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바로는 당일에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나 손주 또 가정주부까지 다 살해를 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보입니다. 한 가지가 살인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살인미수죄가 최근에 추가가 된 것이고 이 나머지 한 가지가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같은 경우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도 이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서 이 부분 방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죄명이 당연히 많아지고 이 부분 법원에서 판단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 이 중한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형량이 부분이 더 있고. 이제 많아지게 예, 맞습니다. 되는 더 건가요? 형량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죄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을 하는 이 개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죄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이제 선고가 될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살인죄의 경위가 무엇인지도 보게 되는 것이고 예.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정말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살인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또 최근에 살인미수 부분이 추가된 이유가 유족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아들에 대한 이 결국 공격을 하고 이후에 이 며느리라든지 이 지인, 가정교사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가정교사에게도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 예.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참 보여줬던 행동과 그 말이 간극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과 본인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그 사고 구조는 예.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나는 정말 이렇게 그 착한 그러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결국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강화시키고 하는 거죠. 즉 원인 자체를 외부로 돌리는 소위 말해서 그 외부 규인이라고 그 얘기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원래 평화롭고 착하고 자상하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이를테면 가족, 그것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전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전처와 아들을 다 포함하는 즉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응징과 처벌에 대한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이제 나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예. 이런 행동에 대한 원인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 아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항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범인이 범행 당시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한 3, 40분 뒤에 나타나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좀 본인이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그동안에 지금 범행을 실행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네. 만약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는 저는 뭐냐면은 이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 집 떠나는 그 상황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본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예. 오늘 끔찍한 일을 벌이겠다라고 사실상은 마음의 정의를 다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 30분 정도 자신의 그 차 안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준비한 탄환 사제 총기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최종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 그 다시 아파트에 올라와서 네. 아들이 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발사를 했다. 예. 그렇다 본다면 그 사제 탄환 자체가 이미 장전이 되어 있었다. 예. 그럼 장전하는 것을 아무래도 30분 동안 차 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 본다면 이것이 단순한 그 심적인 갈등의 양보다는 내가 바로 이날의 성공적인 처단을 예. 응징을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종 점검의 시간일 가능성도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이 범행을 1년 전부터
거의 지난 8월부터 쭉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물품들을 구매하고 계획을 어느 정도 해왔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다는 건데 충동적인 범행과 또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범행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처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범행 도구가 사제 총기입니다. 직접 만든 총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이프가 필요한 것인데 예. 그 파이프를 작년 8월에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탄알, 이 총알로 보이는 것은 20년 전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계획 범행인 것도 맞는 그런 사실로 보일 수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사실관계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사건 당일에 좀 돌아가 보면 경찰이 특공대가 올 때까지 한 70분 동안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거든요. 경찰의 대응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 초동 대응이 상당히 소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신고를 받았을 때 네. 총기가 소유가 되고 있고 발사가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혹시 그 나머지 가족에 대한 인질 상황이 발생이 돼서 네. 바로 진입을 했을 때 혹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돼서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은 아닌가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실상 10분 남짓 사이에 이 그 용의자 살인 용의자는 이미 그 현장에 없었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적어도 진입했다고 한다면 총상을 입은 이 아들 피해자의 목숨은 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가 네. 이런 아쉬움 대목이 있고요. 네.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그 경찰청에서도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오늘 중으로 한번 시작하는 것으로 그 알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그 매뉴얼에 의하면 당일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당직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네. 일정한 지휘를 하고 주무 과장이 왔을 때 이 지휘권을 인계하는 것이 그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70여 분간 당직관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은 초동 조치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네. 하는 그 감찰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70분 기다리는 이 현장의 판단과 네. 10분 안에 바로 그 그냥 형사들이 강력반 형사들이 네. 바로 들어가서 사실상은 제압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뭐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 경찰 우리 그 한국 경찰 공권력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수세적이고 수비적이고 회피적이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문제점입니다. 네. 그 왜냐하면 혹시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예. 나중에 혹시 책임져야 되는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또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위축이 되어 있다. 네. 이 점이 사실은 약한 공권력을 키웠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을 가하고 싶고요. 네. 사실 그 수년 전에도 뭐 이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역시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기억하는데 층간 소음과 그 관련돼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만 직접 그 위의 상황을 맡기는커녕 그 현장을 떠나고 말았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형사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그 공권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상황에서도 나중에 녹취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부인 그 며느리죠. 예.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왜 안 오느냐. 경찰 좀 빨리 와달라. 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112 그 담당자는 위치가 어디냐 좀 본질과 벗어난 자꾸만 얘기를 예,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 수밖에 지체되었다. 없었던 거고. 그 심지어 그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이웃도 예. 왜 경찰 왜 안 오느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정말 경찰이 필요할 때 왜 우리 경찰은 이렇게 주저하고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것에 대한 그 구조적인 개선과 개혁도 시급히 있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청이 일단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송도 총격범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를 했었고 이 총기도 사제 총기를 직접 이제 만들었고
이를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배워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아직도 그 인터넷에 관련 영상이 올라오면 총기 제조하는 거나 이런 영상 올라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 총포화약법 8조의 2가 2015년에 신설이 됐고 이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이런 총기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상이 올라오는 이 플랫폼들이 외국 회사인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자를 파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다면 시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는 이런 방법은 있지만 이것도 영상이 하루에도 정말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예. 세계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다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이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 또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